지금부터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곽종근 사령관을 잘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곽종근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6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12월 6일에 출처 보세요. 저게 김병주 유튜브입니다. 운명적 만남이 있었댔잖아요. 김병주가 사성장군일 때, 곽종군이 원스타였을 때 한미연합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령관으로 모셨던 김병주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때 원스타였던 곽병주는 특전사령관까지 갔는데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내란범으로 몰리게 생겼다 이거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 곽종근이라고 한 사람이 개인 유튜버, 쉽게 말하면 정법전 TV에 현역 장군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전임 장관으로부터,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땡땡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제 귀로 들었을 때요, 저 땡땡은 요원으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심각한 표정의 곽선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음 페이지 딱 해주세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옆에서 속삭이듯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김병주가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국회의원들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원들, 그 다음에 제 귀에는 요원들로 들렸는데 박선원이 국회의원, 김병주도 따라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 곽종근이가 네, 국회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저게 언제냐? 12월 6일이에요. 탄핵, 저 계엄이 언제 있었습니까? 12월 3일에 있었어요. 계엄이 언제 해제됐습니까? 12월 4일 새벽에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막 소란스러운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결정적인 일들이 그때 막 생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4일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그 다음에 12월 7일에 탄핵소추는 부결되고 그 14일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윤석열을 탄핵소추로 이끌어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두 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 홍장원의 메모. 싹 다 잡아들이래. 그다음 명단을 갖다가 봤더니 뭐 별별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 그 뭐 거기에 뭐 이재명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우원식도 들어가 있고, 누구 들어가 있는데 제일 황당한 거는 한동훈까지 다 들어가 있어. 이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계엄인가? 이런 생각 모든 사람 했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저 유튜브에서 딱 보니까 곽종근이가 어쨌든 그때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야 사람들이 귀 기울여 가지고 박선원 의원이 무슨 말했지? 그 속삭이듯이 그걸 갖다가 지금 찾아내 가지고 저랬지. 처음에는요, 그냥 곽종근 말만 듣고 곽종근이 대통령인지 장관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 싹싹싹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거는 대통령이 아주 크게 잘못을 했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저 세 사람, 여인영, 그 다음에 이진우, 그 다음에 곽종근, 맨 왼쪽에 곽종근만 47기, 왜냐하면 4차 진급했으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48기 88학번들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직무 정지가 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12월 6일에 됐어요. 12월 6일에 됐는데 저 누구야 조금 전에 봤던 그 유튜브가 언제 찍힌 겁니까? 12월 6일. 12월 6일에 같은 날에 유튜브도 찍고 직무정지도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사흘이 지나갔어요. 사흘이 지나갔는데 이진우, 곽종근 어떻게 됐습니까? 출국금지 당했다. 누가 출국금지했는가? 경찰, 정확히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밤 8시에 그 출국 금지를 갖다가 해서, 저 기사 보면은 12월 10일로 되어 있지만 12월 9일 밤 8시에 출국 금지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 페이지. 곽종근이가 또 국회 나갔었어요. 국회 나가가지고 유튜브보다도 더 세게 이야기했어요. 12월 10일에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누가? 대통령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저게 국회 국방위원회 가가지고 저렇게 진술을 갖다가 했는데 그 12월 10일인가 그날 뭐가 있었는가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누굽니까 저 사람이?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그 다음에 그 저 왼쪽 오른쪽에 가깝게 얼굴 더 크게 나온 사람 김현태 대령 그 다음 곽종근 사령관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다는 겁니까? 저 만나가지고 공익신고자로 해줄게. 우리가 다 케어해줄게.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게 저게 저 사진이 찍힌 거잖아요. 저 날짜가 언제냐? 12월 10일이다. 그날 뭘 했느냐? 곽종근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이거 폭로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곽 사령관은 빨리 국회로 가서 의사당 내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조금 전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그 곽종근 사령관이 저렇게 진술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저 날짜를 갖다가 보세요. 12월 며칠이냐. 저거는 날짜가 잘못됐네. 저기 곽종근에 저 구속 기소구나. 구속영장이 곽종근에 대해서 12월 10일에 조금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진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에 대해서는 12월 15일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구속영장이 다음 날인 12월 16일에 발부가 됐고요. 군사법원에서. 그 다음에 구속 기소는 언제 됐는가? 이게 2025년 1월 3일 날 된 것 같네. 어쨌든 저건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1월 초에 그 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탄핵 심리 절차인데 탄핵 심리가 쭉 진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는가. 일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리 나와가지고 저 날짜 보세요. 2월 7일이니까 아마 2월 6일 날 2월 6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2월 6일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거예요. 변론에 나가가지고 지금 2월 6일을 보면 뭐 화요일 아닌 목요일이겠지. 잠깐만요. 그렇지. 2월 6일 목요일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 심리 딱 헌재 나가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탄핵 공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작을 누가 했는가? 홍장원이 한 것 같다. 거기에다가 곽종근이도 한 것 같다. 홍장원은 왜 그랬습니까? 홍장원 메모가 막 나오잖아요. 지렁이 같은 메모가 갑자기 막 원본이 없다고 그랬다가 있다고 다 그러고 그다음 막 찢어버렸다라고 했는데 포스트잇으로 바뀌고 아주 그냥 마술을 갖다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래 홍장원은 이상하다. 근데 뭐 곽종근은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보면요. 그 계속 12월 6일, 12월 10일 그 다음에 또 곽종근이가 2월 4일에도 국회 청문회 출석하고 2월 6일에도 헌재 청문회 출석하고 2월 14일에는 심지어 옥중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렇게 윤 대통령이 2월 6일에 헌재 나가가지고 그때 2월 6일 날 그 뭐가 있었냐면 조금 전에 그 대통령 사진 그거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 기사가 2월 7일 오전 8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기사는 2월 6일에 헌재에 있었던 거를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임예은 기자가 기사를 올렸는데 언제 이야기입니까? 2월 6일 이야기인데 2월 6일에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누가 출석을 했느냐? 곽종근이 출석했단 말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그 이상하다. 곽종근이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곽종근하고 윤 대통령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거예요. 엇갈린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홍장원은 메모도 그렇고 홍장원도 마찬가지로 거기 헌재 증인으로 출석했었으니까 이상하다. 그 다음에 곽종근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히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곽종근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완벽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다. 곽종근하고 홍장원이 탄핵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일종 의원이 뭘 터뜨렸습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 진술 회유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2월 13일에 곽종근을 내가 회유했다고 김병주 의원이 회유했다고 의심받는 게 1차 저기서 그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은요 3명이거든요. 누굽니까? 첫 번째 박선원, 두 번째 누굽니까? 부승찬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의심받는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근무를 갖다가 했었으니까 포스타일 때 원스타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곽종근을 회유했다고? 민주당이 곽종근을 회유했다고? 완벽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저러고 난 다음에 저 날짜 보겠습니다.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 이렇게 김병주 의원이 나는 회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완전히 부창부수예요. 곽종근 사령관이 옥중 입장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게 언제냐? 2월 14일이었거든요. 2월 14일에 옥중 입장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민주당에게 회유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보니까 그 옥중 입장문 제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적어놨는데 2월 14일에 나는 민주당에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회유당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해서 내 의사대로 판단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유튜브에 나갔느냐. 12월 5일에 국방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12월 5일에 국방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국방위가 취소됐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국방위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나는 김병주 유튜브에 안 나가고 그 국방위에 나가가지고 진술을 했을 건데 국방위가 취소됐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12월 6일에 내가 직무 정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되기 전에 내가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유지한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김병주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현직 사령관이 개인 유튜브에 가가지고 저렇게 엄중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전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옥중 입장문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방위가 취소된 거하고 김병주 유튜브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신이 직무 정지가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김병주 유튜브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히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구속되기 전에 김병주 유튜브에 나갔다라고 하면요. 그건 오히려 이해가 돼요. 내가 별이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3스타면요. 별이 9개라고 그랬잖아요. 맞박에 3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9개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차 타면요. 성판 쫙 멋있어요. 빨간색에 별이 그냥 스테인레스인가 뭔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이제 국방부 같은 데 가면 그 헌병들이 충성 이렇게 경례하고. 그런 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직의 유튜브를 간다? 아니 차라리 내가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현직 특전 사령관이 아니니까 그냥 그 유튜브인데 이렇게 정법전 TV 같은 그런 허접한 유튜브가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 사성장 출신 현역 국회의원 유튜브라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직무 정지됐으니까 끈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나가도 됩니까? 지금
예컨대 해군 참모총장이 뭐 정법전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아주 민감한 이야기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허용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김병주 의원이나 뭐 박선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소통 잘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참 희한하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거 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2월 14일에 옥중 입장문인데 그런데 저 옥중 입장문에서 뭐 저런 이야기 내가 회유당하지 않았다. 내 의사대로 내 판단대로 증언한 것이고 내가 왜 김병주 유튜브에 나갔냐. 뭐 직무가 있을 때 내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는 게 부하들 위해서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 때 제가 그걸 갖다가 안 보내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 때 옥중 입장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옥중 입장문을 갖다가 잘 보면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승찬 의원 소개로. 부승찬 의원 사진 하나만 좀 띄워봐 주세요. 찾아가지고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대요. 1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부승찬이 소개한 변호인을 선임했느냐? 그거는 아니래. 1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했는데 선임계 제출 안 하고 그냥 빠이빠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리는 거는 김현태 대령이 선임한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김현태 대령이 선임한 변호사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아는 변호사인데 제가 국방부 있을 때 군법무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그런 그 친구거든요. 뭐 근데 뭐 아마 열심히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부승찬인데 부승찬은 어떤 사람이냐? 부승찬도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 부승찬이 제가 저기 중학교는 반포중학교 나왔는데 저 친구는 세화중학교 나왔대요. 70년생이래. 70년생이면은 제 동생 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생이면은 공사로 치면은 41기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재수 삼수한 것 같아요. 공사 43기면은 9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8, 9학번이어야 되는데 뭐 다른 대학 들어갔다가 뜻한 바 있어서 뭐 그랬는지 아니면 재수 삼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에 2년 늦게 들어가가지고 공사 들어가면 되게 파일럿 조종사 하고 싶어가지고 공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종사는 전투기 조종사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만약에 공사 가서 예컨대 뭐 그럴 리도 없지만 공부 막 잘해가지고 제가 공사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1등 했으니까 너 그 파일럿 그 할래? 그 뭐 공군 전투기 조종사 할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저는 부실하니까 못해. 그러니까 공군에서 조종사가 되려면은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자동차 사면 매뉴얼 이만큼 나오잖아요. 자동차 매뉴얼도 이만큼이 있고 그 자동차 사가지고 매뉴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동차 매뉴얼이 이만큼인데 전투기 그 매뉴얼은요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한글입니까?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파일로트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영어도 되게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한국말로 합니까? 영어로 하지. 그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한국에서만 날아다닙니까? 저기 뭐 미국도 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부도 되게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몸이 좋아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요 비행기 못 타요. 비행기 못 타고 전투기 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오바이트 할 걸.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부승찬은 뭐 몸이 부실했는지 아니면은 부실했다라고 한 게 뭐 그게 아니라 조금의 뭐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아니면은 공부 성적이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뭘 했느냐 조종사를 한 게 아니고 정보병과로 간 거예요. 정보병과로.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그 군에 남아 있었으면 그 부승찬은 정보병과니까 누구죠? 옛날에 그 문상원인가? 그 노상원 뭐 이런 사람 정보는 육해공군이 같이 이렇게 쭉 하니까 그러니까 뭐 노상원 그다음에 노상원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정보사령관 했던 문상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갖다가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상호 그 사령관이 아마 50기니까 그러니까 90학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하고는 한 기수 차이니까. 왜냐하면 정보병과 이런 데는 육해공군이 같이 모여서 근무한 경우 뭐 합참이나 국방부나 이럴 테니까 어쨌든. 그런데 부승찬은 공군에서 소령으로 예편을 해요. 병과는 정보병과.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공사 출신들이 이러면은 뭐 이것저것 저기 뭐 이렇게 기업체에서도 수요가 많은데 왜냐하면 특히 뭐 K방산 막 이러니까. 그런데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소시적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는지 최재천 보좌관 하고요. 19대 때, 20대 때는 김종대 의원 보좌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 11월부터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느냐? 정경두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경두 장관은 그 공군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공사 나온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군 참모총장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공군이니까 보좌관을 부승찬 공군 후배를 갖다가 공사 후배를 썼나? 그러다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방부 대변인 조금 전에 그 사진 나왔잖아요. 국방부 대변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에 그 용인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부승찬은 어떤 사람이다? 곽종근에게 있어서 부승찬은 원래 사관학교는 육사, 해사, 공사 이렇게 딱 있지만 사관학교끼리는 다 자기들도 뭐 그 뭐야 선배니 후배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곽종근은 그 부승찬의 사관학교 4년 선배인 거죠. 87학번, 91학번이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부승찬도 공사 출신이고 그 부승찬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변호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승찬이 소개한 변호사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좀 이따 나오지만 그 곽종근은 돈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지금 일이 큰일 나게 생겼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와 같은 때 제일 그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같은 변호사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어떤 변호사를 쓰는 그 선임하느냐, 어떤 변호사와 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게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엔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싹 그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승찬 같은 사람들이 그 곽종근 사령관님, 곽종근 선배님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곽사령관 이랬을 수, 자기는 국회의원이니까 어쨌든 선배긴 선배지야. 그래가지고 변호인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만났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제 느낌이 확 와. 아마 이제 부승찬 의원이 어떤 변호사 막 선임시켜 줬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저 같아도 못 맡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맡으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비용까지도 다 하는. 원래 형사 사건은 일이 많기 때문에 형사 사건은 단가가 셀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일을 되게 막 신경 써가지고 다른 일 못할 정도로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만배가 모 로펌을 선임을 했는데 얼마 줬다고요? 100억 줬다는 거잖아요. 그 100억 줬다라고 하니까 이야, 변호사로 100억이나 주냐? 그런데 그 로펌 입장에서 그 담당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여러 명이 투입돼야 되는데 다른 일 상당 기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억 정도 부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억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현태 대령이 선임한 변호사하고 같이 그래서 그냥 좀 열심히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곽종근의 2월 14일 옥중 입장문에서 밝힌 게 뭐 이런저런 변명도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 부승찬이었다. 부승찬이 변호인을 소개시켜 준다라고 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유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메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TV조선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떴어요. 다음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어제 TV조선 기사를 갖다가 딱 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12월 5일이었어요. 전날이. 12월 5일에 곽종근이 먼저 전화를 한 것 같아. 12월 5일에 몇 시에? 저녁 7시 반, 7시 40분 뭐 이맘때쯤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2월 4일,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12월 4일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2월 4일부터 막 그 뭐 방송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일이 지나가고 5일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2월 5일이 딱 됐는데 7시 반에 제 기억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곽종근이 먼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은 곽종근이 전화를 했을까? 7시 반에 누구한테 전화를 갖다가 했습니까? 그 군에서 만난 20년 지기래요. 20년 지기. 그러면은 누굴까? 20년 전이면은 2005년 아니었겠습니까? 2005년이면은 제가 국방부 들어간 게 2007년이니까 곽종근이가 한 소령 정도 하고 있을 때였겠네. 그러니까 소령일 때 뭐 같이 그 알던 사람이 뭐 전역했을 수도 있고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소령일 때 뭐 이렇게 그 뭐 군에서 만난 20년 지기 막역한 사이 나이는 비슷할 거예요. 아마 나이는 뭐 68년생 뭐 동기일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곽종 그날이 언제였느냐? 12월 5일.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살려면 양심 선언하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내가 양심 선언을 안 하면 나 죽는다. 너 죽는다 이런 거야. 너 죽어. 뭐 하면 양심 선언을 안 하면 너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곽종근은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12월 3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누구가 누굴까요? 김병주 의원 아닐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양심 선언을 하냐? 그런데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을 하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예요. 노웨이 아웃.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내가 완전히 외통수를 맞았구나.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그 제보자가 지금 저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40년 지기. 야 무슨 양심이냐. 무슨 양심 선언이야. 너 군인이잖아. 너 쓰리스타잖아. 군인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무슨 양심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페이지 곽종근.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나한테 너 살려면 양심 선언해라. 너 양심 선언 안 하면 죽는다. 너 어떻게 죽느냐? 저기 답이 나오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곽종근은 저는 협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곽종근을 협박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 다 알아. 네 사정 내가 다 알아. 근데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죽어. 내 말대로 하는 건 뭐다? 양심 선언하는 거야. 너 죽는데 양심 선언하면 너 죽어. 어떻게 죽을 거야? 어떻게 죽는지 알아? 내란죄로 엮어. 너 내란죄로 엮여. 내란죄는 뭡니까? 제가 분명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법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딱 들이대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란죄 볼래? 내란죄. 그 형이 뭐가 있냐? 사형죄. 그다음 뭐가 있냐? 무기징역죄. 그다음 뭐가 있냐? 없어. 내란죄로 너 엮여. 그러면 너 어떻게 돼? 무기징역이야. 최하가 무기징역이야. 스쳐도 무기징역이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곽종근이가 그 이야기 듣고 깝깝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뭐 정혁진한테 전화해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도 제일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협박한다. 뭐라고 협박하냐? 양심 선언하래.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하면 야, 너 군인이잖아. 군인이 무슨 양심 선언이야. 그냥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 아니야? 야, 네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그 밑에 있는 특전사 애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잖아. 마찬가지로 너도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군인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너 참 속 좋은 소리 한다. 나를 내란죄로 엮는데잖아. 내란죄로 엮이면 나 죽는 거잖아.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곽종근이가 사실은 나도 나지만 내가 내가 군인이야. 내가 특전사 그 사령관이야. 내가 뭐 작전 뭐 다 다 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 다음 페이지. 근데 말 꺼내기도 참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뭐 예컨대 제 이름 넣으면 뭐 혁진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누구야 뭐 진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 내가 별 3개 달았지만 일밖에 모르고 그냥 내가 뭐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관사 주잖아요. 집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전역할 때 집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계속 이사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특히 높이 올라갈 때마다 관사 주니까 관사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아는 선배가 군단장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전화했어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 군단장 관사 좀 구경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저 불러가지고 그 군단장 관사 가봤거든요. 그냥 의리의리한 대저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셨던 단장님 중에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육군 참모총장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그 황 총장님 저 제발 좀 육군 참모총장 관사 좀 구경시켜 주세요. 그래 당연하지. 그 관사가 저기 계룡돼 있거든요. 언제 내려올래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구경도 가기 전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잘리셔가지고 제가 못 가봐고 그게 지금도 아쉬운데 야 내가 육군 참모총장 관사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근데 군인들이 3스타, 4스타 그렇게 올라가면 관사 나오기는 하는데 자기 집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곽종근이 야 진짜 쪽팔린데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나는 이제 깜빵이 있지 않겠냐. 군인들은 연금 많이 나오거든요. 군인들은 연금 많이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실형 확정되면 연금이 절반으로 확 줄어요. 군인 연금은 3스타, 4스타 되면 400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래 뭐 집 없고 그래도 내가 400만 원 뭐 한 400 몇십만 원 받으면 그냥 뭐 그럭저럭 살겠지. 애들도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금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나중에 나 좀 도와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저 친구한테 전화를 갖다 한 거예요. 저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야 누구야? 응?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나 이제 깜빵이 계속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내가 돈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네가 여유가 있는 친구인가 봐요.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지니까 뭐 내란죄, 그 말이 안 떨어지니까 양심선언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저 이야기 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나는 지금 우리 애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걱정이다. 미안하다. 염치가 없다. 그러니까 곽종근이가 저보다 1살 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뭐 저랑 나이가 1살 밑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뭐 우리 애들 20대인데 곽종근 애들도 뭐 군인들 뭐 결혼 조금 빨리 하나? 그래 봤자 뭐 20대나 뭐 30대 초나 결혼 뭐 늦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애들이 한 30대 정도 딱 됐으면 뭐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뭐 애들 걱정을 갖다가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결혼 좀 늦게 했나? 어쨌든 아들도 걱정이고 딸도 걱정이고 마누라도 걱정이고 미안하다. 염치가 없다. 그 다음 페이지. 앞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변호사는 그 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후배들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 이야기는 뭐냐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변호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들 예컨대 제 고등학교 동기 선후배들 중에도 장군 된 친구들 딱 있는데 그러면 야 후배야 너 장군 됐구나 축하한다. 그럼 뭐 같이 모임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나름 변호사라고 하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곽종근이가. 그래서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 중에 이제 변호사가 좀 있고 한데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찾아온다고 알았어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기도 미안한 거지. 예컨대 제 후배가 뭐 이러이러한데 저 형님 저 지금 뭐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돈은 못 드리는데 저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뭐 까짓거 뭐 내가 다 해주지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도 뭐 자영업자인데. 그러니까 변호사가 막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런 것들을 싹 파고든 사람이 누구였다? 제가 봤을 때 김병주, 박선원 그리고 부승찬.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잘 엮어주겠다. 뭐 삼성 부회장 전속 변호사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속사정은 많은데 지금 내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승찬 의원이 아주 뭐 삼성 부회장 전속 변호사한테 쫙 이야기해가지고 아이고 변호사님 저 부승찬 의원입니다. 나 이제 국회의원인데 잘 나가지 않습니까? 저기 곽종근이라고 있는데 저 친구 좀 해주세요. 뭐 한 돈 1,000만 원 받고 해주세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아서 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친구 좀 도와주세요.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겠죠. 변호사가 예컨대 부승찬 변호사가 정혁진 변호사님 잠깐 뭐 어디 뭐 국회로 좀 나와주세요. 아유 그 국회의원이 왜 날 보고 오라가라 하지? 딱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 곽종근이가 딱 하고 나와 있네. 그럼 서로 어색한 거지. 서로 어색해요. 그럼 곽종근 그 사령관은 정 변호사님 뭐 이렇게 텔레비도 좀 보고 뭐 그래서 뭐 믿음이 조금 가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1시간 동안 전 뭐 알겠습니다 뭐 근데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좀 바쁘고 뭐 그래서 변호사 비용 한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어떠실까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승찬 등에 대한 곽종근의 기대는 어떻게 됐다? 산산이 조각이 났다. 그래서 12월 6일에 저 유튜브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딱 됐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 다음에 12월 9일 날은 출국 금지가 됐어요. 야, 더 큰일 났다. 드디어 조여오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0일에 아까 본 것처럼 국회 국방위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다. 인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딱 그 진술을 갖다가 했어요. 그랬는데 12월 15일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 아찔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야 여당에서 이런 거 안 봐주나? 저기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리고 났더니 12월 16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때 그 군인들은요 그 군인들이 가는 구치소는 따로 있단 말이죠. 아마 거기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유튜브도 하고 내가 국회 국방위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수감된 상태에서 국회 청문회도 가고 헌재 청문회도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옥중 입장문까지도 발표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 와중에 어제 이 유튜브를 틀기 직전에 그 내용들이 녹취록이 빵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스타일 때 사령관으로 모셨던 분이 내 유튜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제가 나갔겠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나갑니까? 그러면 김병주 사령관님 아니면 의원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현직 특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곽종근은 뭐라고 했느냐? 유튜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갔지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12월 5일에 무언의 협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 죽는다. 양심 선언해라. 너 죽는데 뭘로 죽느냐? 내란죄로 죽는다. 내란죄를 봤더니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리 이제 특전 사령관이라고 해도 쫄았겠다. 그 생각이 들기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나온 저 녹취록을 딱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승윤 교수님 사진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그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나왔습니까? 지난주인가요? 그 정승윤 교수, 옛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했던 정승윤 교수님 그 저희 정법전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었느냐? 그 굉장히 곽종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공익 신고자 뭐 이런 뭐 그런 게 뭐 그 인정된 것처럼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희한하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정승윤 교수 그때 부위원장 하셨으니까 저도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때 아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때 이제 정승윤 교수가 이상하다 그거 별거 아닐 겁니다. 저 원래 이제 그런 거는요 그냥 그거 별거 아닌데 침소 봉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한 걸 겁니다. 그때 정승윤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익위에서 곽종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곽종근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를 했을 뿐이다. 별도 보호 신청이나 그 보호 조치가 검토된 건 아니다. 그냥 공익신고하면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것이다. 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공익적으로 아주 특별한 일을 갖다가 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권익위의 심사보호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익신고자는 그야말로 신고를 한 사람일 뿐이고 그 자체로 어떤 법적 지위나 어떤 그 인트레스트 이익이 부여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정법전 TV가 정승윤 교수님 모셔가지고 정확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한 일주일쯤 뒤에 저걸 갖다가 이제 그 알려준 것이다, 확인해 준 것이다. 그 권익위원회가 정식으로 확인을 해줬다.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곽종근 사령관이 결국은 그냥 이용만 당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김병주 의원이 나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장관이 참모총장이 시키는 대로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정식 절차에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저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됐어요. 홍장원과 곽종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 혼란해진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곽종근은 왜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갔을까요? 그건 뻔하죠. 그거는 나 살려고지 무슨 부하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됩니까? 뭐 그 옥중 입장문 딱 보니까 뭐 내가 지금 현직에 있을 때 나가야 그래야 그게 되니까 그 현직에 있을 때 나가야 그래야 뭐라고 그랬나? 잠깐만요. 그래야 부하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는 그 정황이 그래도 믿는 우리 선배님 6사 7년 선배 내가 원스타일 때 포스타였던 하늘 같았던 우리 김병주 의원님만 믿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뭐 공익신고자 뭐 보호받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구속영장이 뭐 발부가 안 됐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변호사라도 뭐 괜찮은 사람 물론 지금 누구야 곽종근 곽종근 사령관 변호사가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뭐 민주당 쪽이나 그런 쪽에서 어떤 이익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만 혼란해졌고 엎질러진 물이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할 것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요 재개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증거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얼렁뚱땅 이렇게 선고하고 결정 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래봤자 지금 문영배 같은 사람들한테는 마이 동풍이다라고 한 제가 아는데 원칙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곽종근이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거를 12월 5일에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한 게 결국은 다 드러났잖아요. 12월 5일이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뭐 3월 초니까 12일 2 3개월 뒤에 100일도 되기 전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메모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문영배가 왜 재판 진행을 저렇게 할까요? 저것도 얼마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을까? 비상식적인 거니까 상식대로 원칙대로 딱딱딱 한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뭐 비판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정식대로 딱 해가지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건 좀 이상하고 배척하고 이거는 맞고 그랬는데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이다. 이러면 제가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하다. 이상한 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곽종근이 12월 6일에 김병주 개인 유튜브 나가서 저런 식의 이야기라는 거는 이상한 거였어요. 왜 저렇게 하지? 현직 쓰리스타가 이상하다. 그 이유가 드러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영배 그 재판관이 재판 진행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하다.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 그게 한 달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아니면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법관으로서의 커리어에 마지막 커리어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빨리 우리나라가 좀 제자리를 잡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봄은 오고 있으니까 뭐 좋아지겠죠. 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들 다 극복해내고 이런 나라 만들어 왔으니까 뭐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